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 IT 업계의 최대 화두는 GPT 열풍이었죠. 초대 규모 AI를 활용해서 언어를 생성하는 챗봇 프로그램인 챗GPT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기존의 챗봇이 데이터 서칭 및 정보 전달 정도의 기능만 수행했다면 챗GPT는 실제로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그런 미칠 듯한 친화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홀려버렸죠. 5일 만에 100만 사용자를 넘고 한 달이 지나서는 억대의 사용자를 보유한 말 그대로 공전의 대히트를 칩니다. 챗GPT의 약진은 구글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었고요. 등 떠밀리듯 출시한 서비스인 바드는 시연 행사에서 보란듯이 오답을 말해서 빈축을 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런 생성형 AI의 오답은 비단 바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바드가 오답을 낸 이유도 챗GPT가 구라를 치는 이유와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챗GPT도 구라GPT라고 불릴 만큼 오답을 많이 내놓고 있죠. 특히 이 챗GPT는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능력까지도 탁월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소설을 잘 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만약 팩트를 말해야 하는 기사를 작성하는 데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논문의 서문을 GPT를 활용해서 작성을 한다든지 할 때 이 GPT가 구라를 생성해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챗GPT가 가짜뉴스를 생성하여 퍼뜨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언어 생성 AI가 팩트가 아닌 거짓을 말하는 현상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할루시네이션 현상은 기존의 챗봇에서는 볼 수가 없는 현상이었죠. 왜냐면 기존의 챗봇은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돕거나 혹은 회사에서 미리 적용해 놓은 매뉴얼대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챗봇 서비스들은 최대한 팩트에 가까운 정보를 추려내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죠. 하지만 언어 생성형 AI 모델인 트랜스포머가 적용된 이 챗GPT나 바드 등의 생성형 AI 챗봇의 경우에는 팩트를 기반으로 한 정보 수집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챗GPT나 바드에 적용된 이 트랜스포머 언어 생성 모델은 자신이 생성하는 언어의 전후 관계를 파악을 해요. 그리고 인간들이 특정 단어 뒤에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지를 파악을 해서 최대한 인간이 구사하는 언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언어를 생성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GPT에 빠졌던 사람들이 마치 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챗봇과는 달리 정보의 정확성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과 유사한 언어를 생성해 낼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말만 통한다면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거짓 정보들을 남발한다는 거죠. 챗GPT의 주요 역할이 팩트 전달이 아니라 언어 생성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물론 챗GPT의 답변에 신뢰성을 담보하려는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이 개발이 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루시네이션 문제는 언어 생성 AI가 극복해내야 할 난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까지도 완벽하게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엔비디아가 나섰습니다. 바로 환각현상,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방지해주는 솔루션인 네모 가드레일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한 것인데요. GPT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사들이 네모 가드레일을 활용해서 GPT의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해결하도록 소스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주목도가 컸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네모 가드레일은 AI 언어 모델이 사실과 다른
오류를 설득력 있게 말을 하거나 유해한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을 걸러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통제하는 겁니다. 네모 가드레일의 작동 원리는 저는 뉴스 기사에 나온 것들을 읽은 토대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저는 한마디로 객관성의 강화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왜냐면 챗 GPT에 어떤 질문이 입력되었을 때 챗 GPT가 내놓는 답변이 사실과 다르거나 엉뚱한 답변이 들어온다면 네모 가드레일이 작동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다른 언어 모델에 동일한 질문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을 한대요. 그래서 다른 언어 모델들이 전혀 다른 답변을 하거나 혹은 잘 모르겠다, 정보가 없다 라는 피드백을 받게 되면 챗 GPT 상에 구라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가름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사용자가 유해한 질문을 입력했을 때 이를 감지해서 답변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감기약에서 필로폰을 추출하는 방법을 물어본다 라고 했을 때 절대 답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현재 GPT 3.5에서는 이런 유해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슬슬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네모 가드레일이 참견을 시작하면 아예 답변을 하지 않는 거죠. 혹은 뭐 이런 문구가 작성이 되겠죠. 본 내용은 유해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구가 뜨겠죠. 유해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네모 가드레일이 챗 GPT가 질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해요. 이전 3.5 버전의 챗 GPT의 경우에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몇 가지의 다른 지식들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또한 할루시네이션 현상 중에 하나인데, 네모 가드레일이 적용이 되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만 집중하도록 그 곁다리에 해당하는 지식들을 답변하는 것들을 거르고 질문, 그 주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포커스를 잡아줍니다. 한마디로 챗 GPT의 답변의 정확성과 건전성을 높인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엔비디아는 이러한 생성형 AI의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것일까요? 한마디로 현재 엔비디아의 최대 먹거리가 생성형 AI를 통해 창출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생성형 AI와 관련된 시장을 모두 독식하겠다는 이 엔비디아의 야심이 이번 네모 가드레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할루시네이션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엔비디아에게 커다란 악재가 될 수 있겠죠. 지금이야 생성형 AI가 막 개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각광을 막 받고 있어요. 하지만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제2의 메타버스로 전락하고 말 가능성이 크겠죠. 지금 빙에서 챗 GPT를 접목을 한다고 하죠. 뉴 빙이 출시가 되는데, 만약에 검색 엔진인 빙이 이 할루시네이션 뽕을 맞아서 구라를 계속해서 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뉴 빙을 향해 있던 기대는 완전한 실망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MS가 이젠 구글이 독식하고 있는 검색 시장을 뺏어 오겠다라는 야심찬 기대감과 함께 뉴 빙을 출시를 했는데, 오히려 이 할루시네이션 뽕을 맞아서 검색 엔진인 빙 서비스 자체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글을 위협하겠다고 큰 소리는 빵빵 쳐놨는데 거짓말만 생성해내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검색 엔진으로 낙인 찍혀버린다면 MS는 진짜 빙을 버려야 할지도 몰라요. 물론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사태가 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냥 극단의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게다가 MS가 챗 GPT의 모회사인 이 오픈 AI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던 기업 중 하나인데, 빙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 오픈 AI를 향한 신뢰도도 바닥을 치고 말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내 GPT 회의론이 생기면서 이 생성형 AI 시장의 열풍도 금세 시들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챗 GPT는
열풍의 중심에 섰다가 커뮤니티의 놀림거리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면 급격히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식어버리면서 관련 시장이 하장돼 버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엔비디아로서는 메타버스가 시들해지면서 1차 타격을 일단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시의적절하게 생성형 AI 시대가 열렸고 이제 그 과실을 열심히 따먹는 중이었다라는 거죠. 메타버스는 될만 하다가 안 돼가지고 한번 꼬꾸라졌지만 이 생성형 AI는 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로서는 이 시장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어느새 AI의 주요 먹거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이 생성형 AI 시장이 하장돼 버린다면 엔비디아는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겠죠. 자신이 독식할 수 있었던 가장 유망한 시장을 잃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엔비디아로서는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생성형 AI라는 신흥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모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해결책을 제시함을 통해서 해당 시장이 하장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분석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모 가드레일은 구라 GPT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언어 생성 AI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언어 생성 AI의 본질은 항상 인간과 유사한 방식의 언어를 구사하는 AI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추론 능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어요. 그리고 자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말과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에는 아직 애석하게도 판단 능력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생성형 AI의 본질이 변화한다는 것은 판단 능력을 AI에 부여한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과연 인간의 논리력과 판단력 그리고 언어를 걸러내는 자제력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네모 가드레일이 일종의 판단력을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자제력을 형성해주는 소프트웨어란 말입니다. 네모 가드레일이 중간에서 매개체가 돼서 판단의 영역을 도와준다라고 하더라도 명확한 한계가 존재할 거예요. 아마 정답률을 높이는 수준에서는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 엔비디아가 가진 장사의 수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은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의 독점 시장을 지켜내는 능력 또한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신의 운동장을 지키기 위한 엔비디아의 노력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경제를 말하다가 계속 지켜보며 해당 소식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